여러분, 제가 간혹 얘기를 하다가요,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거 유튜브에 재미있는 얘기들 많으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아. 아이고, 왜 항상 이러더라. 왜 이게 삭제가 또 안 돼 있죠? 아, 깜짝아. 깜짝아. 여러분, 혹시 옆에 남자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옆에 남자분 나 누군지 안다라고 하시는 분. 몸이지요, 뭐. 나라고요? 옆에 분은 누구시냐면요, 로버트 더스트라는 남자분이십니다. 로버트 더스트라는 남자분이세요. 오늘은 이 남자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남자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이 로버트 더스트라는 남자가 누구냐?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더스트 가문의 장남이십니다. 뉴욕의 초고층 빌딩 있죠. 63 빌딩보다 더 높은 뉴욕의 빌딩을 15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비롯해가지고 개인 자산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1억 아니에요. 1조가 넘어요. 개인 자산만. 거기에다 빌딩 15개. 어디에? 뉴욕에. 63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부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갑부였어. 태어날 때부터. 옆에 남자 로버트 더스트. 미국 재벌입니다. 간단하게. 자, 어느 날 미국에서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자가 각각 다른 지점에서 사망을 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종과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사건인지는 조금 이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여자의 실종과 살인에 대해서 이 재벌인 로버트 더스트라는 남자가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에 분은 누구시냐면요, 로버트, 이 아까 그 남자의 와이프 분이십니다. 이 재벌 남자의 아내 캐슬린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갑자기 실종됐어요. 당시에 이 캐슬린이라는 이 여자는요, 당시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여자였어요. 왜냐?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여자가요, 1973년도 때 이 태어날 때부터 재벌인 이 로버트 더스트,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 평범한 그냥 집안의 평범한 대학생이 재벌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현대판 신데렐라죠.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요, 9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1982년 2월 달쯤에요, 이 재벌 남자 로버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둘이 만났어요. 근데 캐슬린이 그런 거야. 아, 나 저쪽 근처에서 친구 한 명 만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남자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인근 역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서 당시 가까웠던 인근의 역까지 같이 이 캐슬린을 바래다 주고 자기는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혼하고 9년 정도 좀 지나가지고 이 여자가 그런 거야. 아, 나 뭐 예를 들면 삼성역 근처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리고 삼성역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이 로버트는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캐슬린.
집에 오지도 않았고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삼성역에서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삼성역에 데려다주고 나는 그냥 왔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삼성역입니다. 당시에요. 이 실종된 캐슬린과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남자, 마지막까지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 바로 남편이었던 로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경찰들이요, 이 로버트 남편을 강력하게 용의자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로버트가요, 결혼하고 나서 맨날 이제 와이프를 때리는 거야. 어이씨, 어디서 그지 같은 거랑 결혼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발로 차고요, 막 얼굴 발로 차고 막 배 때리고 막 주먹으로. 그러면서 폭언을 일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니 같은 하금 뭐 거지 같은 거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폭언을 하고요,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혼하자. 이 캐슬린의 여자가 또 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줘.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대로 나 도저히 맞고 못 살아. 이혼해줄게. 도장 찍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 남자의 생각. 근데 내가 이혼을 해주면 위자료 줘야 되잖아. 재벌들은요,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자료로 주게 되는 돈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줘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재벌가랑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막 집 한 채, 건물 한 채, 회사 몇 채 막 이렇게 받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로버트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이혼이야 할 수는 있는데 이혼하면은 돈 줘야 되잖아. 그런데 솔직히 캐슬린 입장에서는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맞고는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종됐을 당시에는요, 이 캐슬린이요, 이혼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남편은 엄청난 위자료를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재벌들은 이혼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싸리 이 로버트 남편이 위자료 주기 싫으니까 아싸리 죽여버린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몇 년 흘러요. 그리고 옆에 여자, 이 옆에 지금 껴안고 있는 여자분 보이시죠? 수잔 버만이라는 당시에 이 로버트의 친구였던 여자입니다. 당시 약간 여자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잔 버만이라는 여자입니다. 2000년도 사건이에요. 이제 2000년도에요. 어떤 검사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버트 와이프 캐슬린의 사건을 재조사하게 돼요. 어떤 검사가. 뭔가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저 재벌이 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수사가 들어가게 돼요. 이 옆에 있는 수잔 버만이라는 여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냐면요, 당시에 캐슬린 와이프가 실종이 됐을 때 이 옆에 여자가 이 로버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변호사처럼 이 와이프가 실종이 됐을 때 이 수잔 버만이 약간 이 로버트 남자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그런 비슷한 역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로버트라는 남자에 대해서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여자였던 거는 확실합니다. 당시에 이 로버트의 아내 캐슬린이 실종 사건이 터졌을 때요, 재벌 로버트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여자예요. 2000년도 때 재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검사가, 이걸 재수사 들어가는 걸 담당한 검사가요, 이 수잔 버만이라는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왜? 이 수잔 버만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저 이번에
그 캐슬린 여자 실종 사건을 재수사를 맡게 된 검사인데요. 혹시 수잔 버만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 맞는데요. 제가 좀 새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긴히 좀 서로 상의할 게 있는데 혹시 좀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 검사가 얘기하니까 이 수잔 버만이 네, 한번 만나죠.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대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에 만납시다 라고 날짜를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만나기로 한 며칠 전날 자기 집에서 뒤통수에 총 맞고 죽었어요. 이 검사랑 만나기로 한 며칠 전 이 여자의 자기 집에서요 뒤통수에 총 한 발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 있었어요. 당연히 강력한 용의자 또 로버트 더스트를 지목합니다. 경찰에서는. 왜? 아니 이 검사가 수잔 버만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며칠 전날 죽었어. 근데 이 수잔 버만이랑 나랑은 뭔가 이 남자가 얽혀져 있는 캐슬린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며칠 전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남자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죠. 왜? 수잔 버만 이 검사 만나서 입 잘못 놀릴 것 같은데 그냥 죽여버려야겠어.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라고 경찰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벌 로버트 더스트 남자는요 이 두 사건 다 나랑 관련 없다고 나 되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나도 내 와이프 실종돼서 나도 힘들어. 그리고 수잔 버만 사건 일어났을 때는 수잔 버만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도 지금 애통하고 비통해요. 지금 누가 죽인 건지 모르지만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내가 내 와이프 왜 죽입니까? 내가 내 친구를 왜 죽입니까? 나 안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요 돈이 많잖아요. 당시에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조사를 막 받으려고 하고 수사를 이 사람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최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요 제대로 조사조차 안 받아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조사조차도 안 받아. 이걸로 엄청난 변호인단을 꾸려놨거든. 경찰이 좀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좀 체포를 하려고 하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빠져나가고요. 조사조차도 안 받아요. 이 두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두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좀 약간 2000년도 때 수잔 버만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니에요. 10년은 넘었지만. 그런데요 2013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지금 옆에 보이시는 요 남자분 있죠. 이 남자분이요 앤드류 제레키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이 두 미제 사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미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이 감독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소문들이 좀 퍼져 나갔겠죠. 만약에 이 감독이요 그 두 개 미제 사건으로 TV에다가 방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미제 사건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 로버트 더스트 이 재벌이 다시 용의자로 관심을 받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요 이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을 때요 이 로버트 더스트라는 이 재벌이요 직접 연락을 합니다. 이 감독한테.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 그 두 미제 사건 다큐멘터리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나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인터뷰한 것도 거기 안에다가 좀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다큐멘터리에? 당연히 제작자 입장에선 땡큐죠. 이 두 살인사건의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그 두 사건의 제일 강력한 용의자가 인터뷰를 해주겠대.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인터뷰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이 두 미제 사건 사람들이 진짜 다 내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난 억울합니다.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인터뷰를 신청했겠습니까?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죽 억울하면 인터뷰를 내가 신청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와이프였던 캐슬린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인터뷰 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슬린이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터뷰로 물어봅니다. 그 혹시 수잔 범한 친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수잔이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랑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는데 정말 너무 애통하고 비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그러면 수잔의 죽음과 이 캐슬린의 실종 이 두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나는 이 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뷰 내내요. 나는 결백해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내내 그런 얘기예요. 여튼 인터뷰 잘 끝나요. 인터뷰 잘 끝납니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요. 편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촬영을 다 했으니까 제작자들이 편집을 하잖아. 근데 되게 이상한 말소리가 하나 오디오에 들어간 거예요. 편집을 하는데 뭐야? 이 소리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녹음됐어? 되게 이상한 말소리가 녹음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에가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진행자가 그런 거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끝났습니다. 어렵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죠?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재벌이 화장실에 가서 얘기합니다.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더군. 그러면서 물론 내가 걔네들 다 죽였지. 이 소리가 녹음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는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질문에는 진짜 대답하기 힘들더라. 당연히 내가 걔네들 다 죽였지. 이런 식으로가 자기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거린 거야.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됐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밑에 보시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은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진짜 대답하기 힘들더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 영상은요.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옆에 화면이 이제 인터뷰 화면인데 지금 인터뷰는 나는 억울하다. 두 사건에 아무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 장면이고 이 자막은 이제 자기가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 자막이에요. 진짜 화장실에서요. 속삭이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감독의 신고로요. 이 감독의 신고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후에도요. 최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화장실에서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아니 그냥 화장실에서 아이 뭐 물론 내가 다 죽였지 농담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은 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그런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 녹음이 돼 있었던 걸까?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옆에 자막 잘 읽어보세요. 이분이 방송이 처음이었나봐요. 방송을 하면 마이크를 차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이크의 기능이라든지 뭔가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 이 재벌이. 그래서 옆에 화면에서요,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하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에 일부러 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용하게 자기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 사람의 변호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놀란 거야. 그래서 와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아니 로버트 혼자 중얼거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마이크가 다 녹음이 돼요. 다 들을 수 있어. 스태프들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혼잣말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인터뷰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말실수를 했어요. 그게 오디오에 또 다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놀래서 주의를 주는 장면이에요. 인터뷰하다가. 뭔가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났나. 뭔가 이게 저도 이게 결론은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해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무죄 판결 받은 것만 나오고요. 따로 나오는 판결 내용은 없더라고. 그냥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그 변호인이 약간 좀 아이씨 깜짝아. 죄송합니다. 이 변호인이 약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최호화 또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로버트 더스트 재벌은 뭐 아무런 혼잣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포옹해주는 약간 그런 것만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 재벌이 자기가 억울해서 두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억울해서 자기가 선수 인터뷰 신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때문에 잡혔어요. 무심코 화장실에서 뱉은 진짜 무심코 뱉은 혼잣말 때문에. 쌤통이지. 내가 죽였어 혼잣말. 이렇게라도 잡혀서 다행이죠.